LNF 20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약 때문에 저도 그 목통이 돼가지고 하루 좀 쉬었습니다. 서비스 센터에 가서 살려가지고 오늘 그 하나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된 것입니다. 매출은 306%나 증가했고요. 영업이익은 1천억 원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. 전년도에는 뭐 소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한 17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이었습니다.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. 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.5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겁니다. 8월 31일 그 하와이에서 그 한미일 그 안보 그 회의가 있었는데 김성한 안보실장 미 전기차 보조금 문제 NSC 차원 검토 약속이라고 그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세이크 설리반이 뭐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다는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은 IRA로 한국의 자동차 업계가 피해를 입지만 한국의 배터리 업체에는 이익이 돌아간다는 취지로 해석된다. 요거는 이제 그 기자의 어떤 그 분석 의견이겠죠. 근데 제가 뭔 말인지 저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뭐, 그 윤 대통령이 이 담대한 구상 관련해서, 북한이 업세트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측이 어떻게 힘을 합칠 수 있을지에 관한 얘기도 나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손독호 기자의 그 내용이고요. 제목만 김문관 기자의 그 내용은 김성환의 북의 담대한 구상 수용의 미일과 방한 논의 했다는 그 제목의 또 별도 기사가 있습니다. 그 회의 내용을 전달하는 김성환 안보실장이신데 그 설리번 얘기가 뭔 말인지 본인도 이해를 할까라는 의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. 어, 그 그 뉴스 내용을 그 소개한 이유는 그 LNF가 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 그 원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인용을 했습니다.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차전지 양극활 물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. 주가는 그 21만 9,9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2,500원 하락했습니다. 그렇게 매출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왜 이렇게 많이 안 올랐을까?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. 장부 가격 대비 지금 640%뿐이 안 됩니다. 이게 그 장부 가격 일주당 가격은 34,000원으로 크게 증가해 가지고 이렇게 그 장부 가격 대비로는 좀 내려간 거로 이렇게 그 산출이 됩니다. 그리고 그 상반기 중에 자기 주식 처분이 있었는데 100만 주를 처분을 해가지고 평균 단가는 그 17만 7,895원에 매각을 해가지고 자금을 1,779억 원 마련을 했습니다. 주주 내역을 보면은 세로닉스가 14.4%, LNF 자기 주식이 7.62%, 100만 주 팔은 그 결과가 되겠죠. 외국인이 23%나 들어와 있습니다. 세로닉스의 최대 주주는 허재용 씨로서 21.04%를 소유하고 있습니다. 스루프 손익에서 매출은 1조 4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 3,499억 원보다 무려 305.5%가 증가했습니다. 그런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조금 더 증가를 했습니다. 306.7%입니다. 그 결과 스루풋은 거의 300% 상승을 했습니다만 스루풋율은 0.2% 하락을 했습니다.
실질적인 마진율은 떨어졌다는 얘기죠. 운영비용은 100%가 증가했고요. 그래서 그 TOE 생산성은 1.94로서 그 0.9 이상 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. 영업이익은 1천억 원대로서 전년 영업실적 17억 원보다 뭐 거의 뭐 6,482%가 증가를 했습니다. 그런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거의 그 59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.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. WCAI 재고자산이 1천억 원대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. 원가 회계는 이렇게 이익이 증가하면은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 산출이 됩니다. 비성분 내역에서 그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308.6%가 증가했고요. 운영비용은 100%가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가공 비율이 그 6%로 떨어졌는데요. 이렇게 이거 전년 동기에 비해서 거의 그 100%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의 급상승이다. 퍼센테이지로는 이게 안 보입니다만 6%대인데요. 원재료 가격이 총 제조 비용에 대해서 6%가 또 증가했다는 거지만 그 6%라는 그 개념이 총 제조 비용에서는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. 이렇게 그 임팩트가 크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PQ 총 제조 비용의 그 차이가 있는데 이건 또 다음 장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요것이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가 일반적인데 전혀 그렇게 추적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. 인건비는 그 419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직원 수가 무려 그 100% 이상 761명이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. 이것은 그 생산 설비 증가로 인해 가지고 6월 말까지 상반기의 평균 임금은 3,200만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는 좀 내려갔고요. 이게 이제 그 신입 초임급 사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러니까 평균 임금도 6,400만 원으로 떨어질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. 요거 정도면 중소기업의 그 중 수준 아니겠느냐. 중소기업도 뭐 상중하가 있다 그러면은 한 중소준 정도 되는 임금 수준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나머지 비용을 모두 그 감가상각비하고 인건비 빼고 나머지 비용을 모두 기타 비용으로 정리했는데 594억 원으로서 92.1%가 증가를 했습니다. PQ 총제재 비용은 앞서 언급한 대로 42억 원 차이가 있는데요.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추측할 길이 없습니다. 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그 추적성 확보를 위해서 주석 내용들을 또 그 공시를 하는 겁니다만 공시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? 그 차이를 추적할 수가 없는 공시가 과연 투명한 공시인지 의문이 들어갑니다.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일치를 합니다. 재고자산 폐기 손실이 한 5억 원대가 있었는데 요거를 감안하면은 일치하겠습니다. 아마 그 회계법인들은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맞추겠죠. 저처럼 2단계 이런 식으로 맞추는 분석가는 아마 없을 겁니다. 경영평가지표에서 이 WCAI 재고 회전율은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스르픈율도 하락을 했습니다. 일반적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. 이 코비드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니고요. 물을 한 잔 먹어야 되는데 또 준비도 안 했네요. 어쨌든 이렇게 그 동일 방향으로 떨어졌으면은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하다고 그렇게 그 가정은 합니다. 그러나
앞서 언급한 대로 일부 그 검증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 할 수 없고요. 별도로 검증을 다른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든지 판매 가격이 원재료 상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하락을 했다. 이런 백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. 임팩트 미래 가치는 247.2%나 상승했는데 주가는 거꾸로 떨어졌죠. 매출채권 수금 속도 2.1회전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만은 이게 그 재고 회전율하고 봐야 되거든요. 재고 회전율로 6개월에 5.2회전했으면 거의 뭐 한 달 조금 넘게 간 납품을 1회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수금은 3개월에 한 번 했다. 이러면은 수금을 또 제대로 못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. 그러니까 그 수금 속도하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일치를 합니다. 받은 만큼 그땐 그 속도로 대금 지급은 됐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. 그 위에 빨간 글씨로 한 내용이 최근에 그 알약 때문에 하루 쉬면서 옛날 한 10년 전에 읽었던 그 책 속에서 그 힌트를 좀 얻어가지고 좀 그 인계치라는 용어를 좀 빌어다가 좀 표현한 건데요. 그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.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기업 경영 분석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이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인계치라고 하면 그 전제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성립이 되나 초인계치를 넘어서 버리면 가정이 대부분 성립하지 않았다. 이게 분석 경험상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.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어느 일정 그 전기 효율로 따진다면은 역률이라고 하나요? 전기 역률. 전기 역률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음으로 갔다 마이너스로 갔다 하는 어떤 일정 폭이 있는데 이게 그 좁을수록 좋은 거거든요. 그 퀄리티나 뭐 이런 쪽에서 본다 그러면은.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이 퀄리티 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원재료 가격이 그것을 뛰어넘는 그 급상승이 했다 그러면은 제 그 분석 경험에 의한 가정이론은 맞지 않았다. 그런 말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얘기한 대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고 판매 가격은 원재료 상승폭만큼은 뭐 어느 정도 상승을 했겠죠. 그거만큼은 확실히 인상은 못했다.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. 그렇다면은 그 회사는 그런 백데이터를 원재료 가격 추이나 제품 변동 가격 추이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만은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다 비공개를 했습니다. 이 회사들로부터 그 물건을 납품을 받는 그 전기차 배터리 업체 삼성 SDI, LG 엔솔, 그 다음에 SK온 그 3대 배터리 메이커도 는 좀 공개를 일부 하는 데가 있지만은 소형 그 전지에 대해서는 좀 은근슬쩍 내놓고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공개들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. 서로 눈치 경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그 서두에 얘기하는 미국 이 설리반 그 사람의 표현대로 하면은 전기차 배터리 업체한테는 이익일 것이다. 그 말이 전혀 제 수준으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. 그게 이제 그 기자의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뭔 얘기로 이 안보회의 결과에 그런 얘기까지 들여 와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참고적으로 SK온이 비상장 기업인데 그나마 그 양극재 가격, 원료 가격 추이를 공개를 했어요. 그게 이제 올해 142.6%나 크게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LNF가 그 SK온에 납품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
삼성 SDI는 그 LNF에서 구매하는 것 같진 않고요. LG 엔솔은 전혀 그 정보가 없습니다. 어쨌든 그 SKO는 제품 그 원재료 가격이니까 LNF 입장에서는 이제 제품 판매 가격이 되겠죠. 142.6%가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회계透明성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는데 공개하지 않으면은 그 확신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 그 캐펙스 자본적 그 지출은 1358억 투자를 했고요. 이게 이제 그 유형자산에 대부분 이 투자를 했습니다. 생산시설 증설로 판단이 됩니다. 이 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572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8.2%나 크게 증가했습니다. 채권자한테 1044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지만은 레버리지율이 떨어진 것은 투하자본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. 주주잉여의 현금 흐름은 3,710억 원을 회사에 더 추가로 투자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최종 4,496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. 재고자산에도 많이 돈이 나갔고요. 그 다음에 유형자산 증설에도 돈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한 4,500억대의 그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.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22.5%로 뭐 부족하지 않게 가지고 있고요. 전년에는 좀 그 탄화를 많이 그 장전하고 있었죠. 이익 잉여금률은 이 결손금률에서 63.8%로 급격히 70%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. 그 주주잉여 현금 흐름의 자본거래의 그 내역인데요. 상당히 그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 큰 돈이 들어온 거는 상환전환 우선주 부채가 그 자본으로 전환이 1천억 원대가 들어왔고, 뭐 주식 보상 비용으로 또 들어온 게 있고, 주식 처분해서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1,779억 원의 또 현금을 확보해서 3,710억 원의 그 돈을 더 끌어들였다.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연간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3조 원대를 할 거로 보이는데 뭐 계약이 이거를 이제 그 납품 B2B 거래라고 가정을 하고서 보면은 원래 한 22만 5천 원 남는 거로 그때 300만 원의 계약이 된다 그러면은 36만 1천 원이 남는 거로 결산이 될 겁니다. 왜 그러냐? 재고자산이 70%나 증가했기 때문에. 그러니까 더 노력을 안 하고 그 3조 원대로 300만 원에 오케이 하고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재고자산의 급증가는 가격 인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인플레이션을 그 원가 회계는 조장한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어요. 그렇다면은 스루풋 입장에서는 있는 데이터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280만 원 선에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280만 원의 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17만 5,500원이 남는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. 그러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재고 회전율이 실적은 한 10회전 정도 예상이 되지만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전하는 거로 또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. 그렇게 되면은 그 15.3% 증분하는데 가격을 우리가 280만 원으로 싸게 해준 만큼 우리한테 물건을 더 사달라 이렇게 이제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러면 매출이 3조 6천억 원대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경우에 영업이익은 거의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또한 그대로 원가 회계 견적으로 돼서 300만 원의 계약이 된다면은 조금 더 노력을 안 해도 되겠죠.
있는 그대로 현재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남는 것으로 한 3천억 정도 남는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이상 LNF 2022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연말 매출까지 예측을 해 봤습니다.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스루프트 회계는 예측을 근본적으로는 안 하는 그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오늘 팔린 만큼 내일은 팔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6개월 후의 것을 지금의 이 기세대로 연말까지 갈 거라고는 선형함수로 전혀 예측하는 것은 좀 비합리적인 거죠. 현실은 비선형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 비선형 변화에 대해서는 이 스루프트 회계 제약이론 경영 입장에서는 버퍼라는 거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들 이 점쟁이들을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나름대로 제 알고리즘을 좀 단수는 선형 함수지만은 이런 비선형 함수 요소들을 만들어서 그나마 그래도 어떤 목표를 위해서 좀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